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저의 신간도서 오늘은 어반 스케치. 자, 그 중에 채색편에서 정겨운 골목 풍경 그리기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옛날 좀 오래된 흔적이 배어 있는 조용한 동네 뒷골목 풍경입니다. 그래서 약간 낡은 듯한 그런 모습의 풍경이고요. 요거를 그리실 때 저는 지금 밑그림 없이 그리고는 있지만 머릿속에 나름 계획은 있답니다. 네, 뭐냐면 저기 멀리 원근이 발생되어 있어서 소실점이 있다는 거예요. 소실점은 그냥 우리 풍경 그리는 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늘 생각하고 그 소실점에 대해서 완전히 습관적으로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게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맨날 평면 그림만 똑바로 쳐다보는 영인의 철순의 집 이런 것만 그릴 수도 없고, 또 쉬운 그림만 나는 그림 어려워 그래서 쉬운 것만 그리고 예쁜 것만 그릴래. 네, 매번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또 야외에 나가서 스케치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여행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걸로 또 그려보고도 싶고, 그러려면 그냥 덧셈 뺄셈 하듯이 공식적으로 소실점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원근감, 풍경, 소실점, 얘들은 정말 뗄 수 없는, 그냥 어차피 알아야 될,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공부 좀 하시고, 꼭 기억하셔서 항상 습관적으로 소실점을 생각하면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멋있는 그림, 좋은 그림, 그리고 자꾸 보고 싶은 그림, 이런 걸 또 쓱쓱쓱 나중에는 또 그리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복잡한 잎사귀가 많은 것들은 저는 드로잉선으로 이렇게 꼬불꼬불인데 똑같은 모양이 아니고 패턴을 조금 달리해서 꼬불꼬불 변화를 주면서, 저 드로잉선으로 뭔가 표현하는 거는 의도대로 잘 안 되실 때 그냥 노트에다가 저것만 따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변화를 잠깐 주는 거, 저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것도 약간 틀리게 그리는 거 잘 안 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습관화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연습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습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지름길이 있으면은 질러 가시라고 알려를 드릴 텐데 말이죠. 암표가 있다면 사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러나 소실점을 이해하는 데는 그냥 연습이 최고의 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이 모여 있을 때, 그럴 때는 일단 나무의 외곽선을 이렇게 드로잉선을 이용해서 똑같은 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특징을 이렇게 외곽선으로 표현해 주고요.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군데군데 어두운 명암을 조금 표시해 주면 좋아요. 왜냐면 그냥 라인만 따서 쭉 그려놨을 때 여기가 어딘가 밝은 곳을 그렸는데 어두운 곳 표현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흐름대로 안 나오고, 여기는 어두웠다, 여기는 밝았다, 거의 땅 따먹기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스케치 다 잘 해놨는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서 이곳은 어두운 곳이다 미리 표시를 해두면 채색할 때 아차 여기는 조금 어둡게 짙은 색으로 다시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그릴 때 막 달달달 떠시면서 종이 이거 망가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긴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애써서 그린 거를 안 망가뜨리려면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바닥인데요. 바닥에 돌이 저기 소실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저기 멀리에 원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좀 크게 그리고 요거 중요하고, 멀리 갈수록 조금 작게 그릴 건데, 자,
돌이 놓여 있는 각도를 잘 보세요. 누워 계시거든요. 네. 근데 얘가 그냥 땡 나를 쳐다보고 발딱 이렇게 똑바로 보고 서 있다. 돌이. 아, 띠용.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위로 올라와 보이죠. 바닥이면 밑으로 가라앉아 보여야 되는데 저기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돌이 다 위로 솟아 있으면 땅이 위로 올라와 보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닥이 가라앉아 보이게 각도를 잘 맞춰서 그린다. 요거고요. 자, 이제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책에 설명드린 45색이 아니고 이 화면에 맞춰서 12색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색이 약간은 조금 틀릴 수도 있겠어요. 여기 12색에 없는 색은 제가 만들어 쓰도록 할게요. 지금 이 레몬 옐로우에 셉그린을 약간 섞어서 밝은 곳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짙은 색을 만드는데 따로 만들지 않고 여기다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색 만들 때 2가지 내지는 3가지 이상 안 섞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색을 많이 섞었을 때는 거의 휘핑크림 만들듯이 색을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냥 색깔이라기보다는 약간 똥색, 똥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되게 탁해 보이고 채도가 떨어져 보이고 어두컴컴무리한 게 예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2번째. 저는 채색을 할 때, 습관적으로 화면에 흰 부분을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나무 밑에 가서 드러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사이사이에 공기구멍이 있단 말이죠. 전혀 사실무구는 아닌 거죠. 근데 나무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화면에 희끗희끗하게 종이에 흰 부분을 남기는 거는 어떤 공간감 같은 거를 좀 표현하고 그 다음에 빡빡하게 저기를 숨구멍 하나 없이 저걸 다 메꿨을 때 저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한 느낌, 뭔가 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안 난다 이 말씀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흰 부분을 좀 남기면서 여백의 미를 항상 좀 남겨두시라. 그래서 공간감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남기는 연습을 따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초록색을 섞고 있는데 막 이것저것 색을 섞지는 않아요. 기본색에서 원색 1가지 정도를 추가해서 칠하고 또 원색 1가지 정도를 추가해서 다른 곳을 칠하고 조금 색을 여러 가지로 칠하고 있는데요. 아까 표현해 놨던 어두운 곳은 저런 식으로 자, 팔레트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도 지금 칠할 때 종이의 여백을 이렇게 남겼는데 어떠세요? 저기를 왕창 그냥 빡빡하게 다 칠했다면 저런 느낌은 조금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자, 펜화는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펜 스케치를 먼저 했기 때문에 펜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미 표현해 놨어요. 나타내 놨기 때문에 그냥 일반 우리가 스케치는 연필로 간단하게 밑그림을 그리고 물감으로 거의 표현을 하지만 펜화는 물감은 조금 그림을 아름답게 하는 그 부수적인 역할이고 펜선이 주인공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너무 그 펜선이 그냥 다 덮일 정도로 물감을 진하게 해서 다 없애버리지는 말자. 요거 되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야 펜 스케치 선도 좀 보이고 얘가 장르가
수채화냐 펜화냐 이거 뭐냐 어반 스케치 맞나 했을 때 구분이 좀 되지 않을까. 네. 자, 저는 오늘 12색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인디고의 색을 아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도 색을 여러 번 막 섞지 않죠. 예, 두세 번 살짝 섞어서 덜 섞인 상태에서 쓰는 것도 색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반드시 그냥 그거 뭐죠? 휘핑크림 만들듯이 막 한 열댓 번씩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중에 팔 아파서 못 그리신다 이러면서 네. 제발 그렇게 섞지 마세요. 조금씩만 네. 덜 섞여도 왜 붓끝에서 외려 매력적인 색이 나올 수 있답니다. 네. 자, 이 정도만 섞어서 이렇게 칠해 보고요. 자, 이제 요걸 칠한 후에 바닥에 돌바닥을 칠하는 거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색을 이렇게 맑게 연하게 묻혀서 두세 가지 정도의 색으로 어우러지게 이런 식으로 칠하면 돌의 어떤 자연스러운 색감, 느낌 이런 걸 좀 잘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진하게 칠하면서 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 딱 서서 나를 쳐다보게 띠용 응? 바닥이 그냥 전체가 일어나 보이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야 된다. 예, 요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림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만 표현해 주고요. 네. 자, 화분도 흰 부분을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남기는 거와 안 남기는 거는 한 끗 차이인데 느낌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초록색 좀 만들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기도 역시 흰 공간을 조금씩 남기면서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하늘을 칠할 텐데요. 하늘은 펜화를 칠할 때 마지막으로 초이스하는 걸 권해드려요. 자, 물칠을 이렇게 하고 색을 간단하게 칠해 볼 텐데요. 그림에 따라서 펜화는 하늘을 꼭 칠하지 않고 그냥 하얗게 두어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림상 좀 하늘 부분이 넓어서 나는 좀 칠할래 라고 하면 마지막에 완성 부분에서 좀 더 칠해 보시는 거. 그래서 또 안 칠한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늘을 칠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구독은 공정.